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초대 손님이시죠.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공식 코너입니다. 삼행시로 자기소개 혹은 뭐 여러 가지 오늘 참여하는 어떤 마음가짐 뭐든지 표현해 주셔서 좋은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저는 뭐 증권사 리서치다 들어가지고 계속 네. 애널리스트로 일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꿈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애널리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 희망사항이죠. 그러세요. 그래서 뭐 삼행시라고 그러니까 예. 조금 네, 부담스러우시지만 그냥 즐겁게 예. 제가 한번 성함을 한번 불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냥 영희 킴으로 그냥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한번 영희 해주세요. 킴으로 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영원한 애널리스트로 익, 이어가고 싶은 킹. 김영익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부럽습니다. 그동안 이 삼행시 요청드렸었던 것 중에 가장 멋있는 그 포부와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영원한 연구자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떻고 예. 특히 저는 이제 실물 경제 관점인데요. 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예, 제가 뭐 유튜브 많이 보고 있으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해박하고 또 깊이도 있어가지고요. 예. 아니 근데 참 교수님 뭐 이렇게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주시고 있구나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오늘 대기실에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그 고지에 올라와 계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겸손함을 갖고 계실까 이렇게 제가 너무나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도 많이 존경하고 배우는 그 우리 닥터둠 김영익 교수님인데 이렇게 마주하자마자 배우고 있다는 표현을 쓰시니까 저는 너무 진짜 감동스럽고 또 거기서 배웁니다. 저는 실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실제로 배우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주어진 1시간 동안 뭐 우리 구독자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많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시잖아요. 요즘 뭐 그런 분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틀면 나온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뭐 제가 올해 58년 개띠 우리 나이로 하면 65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불러줄 때가 있구나. 네. 그래서 불러주시면 거의 다 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틀면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바빴었어요. 그러시죠. 올해 바쁘다 보니까 이 양복이 헐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 양복을 사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양복 살 시간이. 그래서 저 집사람이 헌 양복 가지고 이 백화점 가서 이 양복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그냥 바쁘게 생각했구나. 네.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한 건 너무 다 써먹었구나. 그러시죠. 네, 그래서 좀 쉬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가끔 이렇게 특히 22년 이 하반기 이 경제가 예. 너무 급변등하니까 그죠? 예.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 정말 뭐 많은 데서 이제 인터뷰 요청 오고 뭐 강연 많이 하시고 하다 보면 또 앉아서 공부하실 시간도 또 부족해지니까 예. 옷 사러 가실 시간까지 없다. 정말 대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 자리까지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리라서 더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 책인싸니까 예.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그런 자리니까요. 예.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쁜 와중에 책을 내셨습니다. 예. 책을 기획하고 예. 집필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보고 계시지만 예. 그 책을 기획하게 된 그 배경을 또 들어보시면 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말 그대로 그 제목 더 찬스. 예. 예. 당신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더 찬스. 예. 제가 저 금융회사 다니면서 많은 부자들을 뵀었거든요. 네. 최근도 뭐 일부 부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네. 근데 부자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은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은 네. 시대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구나. 네.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실제로 제가 아는 부자는 97년에 외환위기 때 엄청난 부를 축적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 건설회사를 했었는데요. 네. 위기가 올 것 같은 느낌,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만 남겨두고 주변 사업 정리하고 음.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아, 네.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모든 자산가격이 싸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부동산도 싸게 살 수 있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이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큰 부를 축적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일부 그 개인 투자자들 만나 보면은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셔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좋은 종목이죠. 그럼요. 예, 그런데 9만 원대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 9만 원대 이제 10만 원,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생각해 본 거는 거시경제의 흐름, 특히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 하나만 보셨을 때도 네. 보셨다면은 네. 9만 원에 안 사셨을 텐데 그렇네요. 지금 6만 원 안팎에서 더 사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된다. 어. 예, 그래서 이번 거 책을 썼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는데 네. 제가 저 탄스라고 더 찬스라고 물론 출판사에서 제목을 달아줬습니다만 네, 네. 뭐 부자들 기회가 오고 있다. 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책을 썼습니다. 네. 예. 저도 그 책을 열어보고 정말 한 땀 한 땀 쓰여진 그 말기와 그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특히 지금 정확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우물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예, 그 종목만 보고 계세요. 예, 예.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 우물 밖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오늘 거대한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이제 밀어닥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와중에 밖을 안 보고 날씨를 안 보고 예. 우리 좋은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자. 예,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 날씨를 봐야 되는데. 예, 그렇죠.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과 고견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날씨를 보자. 바깥 사정을 보자. 예, 그런 사정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예,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예.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아주 관심 깊게 봤고요. 이 책인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에 진입하기 전에 예, 예, 교수님의 명강의를 좀 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3분짜리 미니 강연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예. 3분 동안 단독 강연으로 요청을 드리거든요. 여기 앉아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 보시면서 제가 미니 강연을 요청드리는데 그 미니 강연의 주제는 새로운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법 3분 미니 강연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책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로 세계 경제가 극한 침체에 빠졌어요. 근데 위기를 굉장히 빨리 극복했거든요.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 정책을 펼쳤고요. 중앙은행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소비 투자를 배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극기화 회복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채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물에 비해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 저는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부채 문제가 드러나고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고 있죠. 채권 시장에서 먼저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 저는 조만간 우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미국 부동산 시장도 떨어지라고, 집값도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 사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 시기가 저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부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그 기회를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뭐 환율 금리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내년부터는 하락할 것이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금리도 지금 상당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하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축보다 저축이 더 많아가지고 자금이 남아돈 상태고, 그리고 갈수록 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는 내년부터 다시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3분 동안 근래 경제 한 2, 3년 동안의 경제의 흐름을 예. 그냥 다 응축해서 정리해 주신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말씀 중에 느꼈던, 뭐 저도 이제 판단했던 것들하고 좀 비슷하게 연출되는 것들이 2020년, 21년 예.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과정이었다. 예. 지금은 그 바람이 빠지는 과정이다. 예. 자산 버블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쏟아부었었고, 예. 그 자산 버블이 빠지는 과정인데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내 주식이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 예.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말씀 중에 다 나왔는데요. 그죠? 예. 10만 전자 바라볼 때 그때의 어떤 거시경제 환경과 예. 지금 5만 전자로 떨어진 이 거시경제 환경이 그냥 첨예하게 다른데, 그렇죠. 그 다른 경제 환경을 보지 않고 예. 그냥 종목만 들고 있으니까 예. 그냥 이게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예. 그죠? 예. 그런 현상 아닌가,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요. 네. 이번 이제 하락 국면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거시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 여러 가지 그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네. 기본서들을 보니까 네. 최근에 오히려 더 맞습니다. 팔리고 있어요. 예. 전에는 그렇게 안 팔렸는데 예. 이번 그 하락 국면을 통해 가지고 음.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거시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훈 같은 것 얻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런 면에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쩌면 2020년, 21년 많은 분들이 투자 공부한다, 뭐 아니면 뭐 재테크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 내가 경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셨지 않나. 예. 경제 공부가 아니셨거든요. 그렇죠. 예. 투자 공부였거든요. 예, 투자 주식 공부였죠. 공부였지. 예. 부동산 공부였지. 예. 경제를 구성하는 극히 일부 부분을 공부하면서 예. 마치 코끼리의 모습 중에 이 뒷다리 잡고 코끼리는 이런 거야. 예. 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요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정말 말 그대로 예. 경제 그 자체를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우리 교수님 통해서 이 거시경제 선봉장 교수님 통해서 많이들 또 배우실 수 있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 어쨌든 이 22년 하반기 경제가 예. 녹록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걸 여쭈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의 경제. 예. 뭐 작년 말부터 저는 올 하반기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네. 작년 말에는 대부분 일부 다 낙관적인 견해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난 7월 그 IMF 전망 보니까 제목이 예. 글루미 앤드 모아 데인저러스. 네.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예.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보통 저는 IMF는 그 부재를 안 달았었거든요. 예. 보고서에는. 그렇죠. 월드뱅크는 부재를 달았는데 예. IMF는 그 부재를 달았거든요. 보고서에. 예.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달았지만 예. 보고서상에는 그걸 안 달았었어요. 그냥 예.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딱 하고 말았는데 예. 이 부재를 다룬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예,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사실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건 소비가 증가했고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저 미국 경제를 한번 전망해 보니까요. 네. 3분기에는 한 1.5% 플러스 성장이 나오는데 네.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심각한 침체로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미국 GDP의 70%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왜 소비가 감소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물가는 오르니까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요. 네. 예,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과거 평균 한 7%인데 지난 7월 보니까 5%로 낮아지고
예, 그다음에 지금 채권 시장 거품 붕괴됐죠. 주식 시장 거품 붕괴되는 과정이죠. 네. 7월부터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소비에 영향을 주면서 아마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도 뭐 다른 분들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걸 봤더니 그 아이비들 네. 이렇게 전망해 보니까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전망한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뭐 도이치뱅크, 노무라 그다음에 이런 데는 특히 노무라는 내년에 마이너스 1.1%로 성장 네.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IMF 전망을 보면서 예. 예, 저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1.0, 네. 유로존 1.3, 네. 일본 1.7로 전망해 놨어요. 네. 내년은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아진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네. 예, 내년에 그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겠다. 음. 이런 전망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내년에 좀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질문이 그러면 2008년하고 2020년하고 네. 그때보다 더 어려워지느냐, 그때보다 좋느냐, 네. 네. 상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네. 네. 예, 저는 그때보다도 좀 더 오래 가고 좀 깊이도 좀 깊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예, 왜냐하면 그 부채 네. 문제가 많이 쌓였고요. 네. 지금 그때는 그 자산가의 거품이 지금까지 심각하게 발생 안 했거든요. 네. 자산가의 거품까지 붕괴되면서 좀 더 오래 갈 것이다. 어. 예, 그리고 정책 수단이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 예, 지난 위기 때는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펼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GDP 한때 130% 넘었다가 지금 127%이 정도 떨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통화정책이 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기는 낮아지려고 보는데 네. 그래도 내년 상반기간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금리를 많이 내릴 여지가 없다. 네. 그리고 가계 기업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빨리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 2008년, 2020년 위기 경제 침체 이후 뭐 세계 경제 성장을 보면 V자로 회복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물론 내년에 상반기에 많이 떨어지면 일정 시간까지는 V자로 회복될 텐데요. 네.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낮은 성장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다음 경기 침체가 오면은 2008년, 2020년보다는 네.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책인사에서는 예, 공통 질문으로 예, 이 날카로운 질문 시간이 예, 있거든요. 그건 보통은 2부에서 다루는데 예. 제가 말씀 중에 예. 날카로운 질문 한번 예, 예. 올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반문을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둡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미국 경제가 어둡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올해가 2%대, 내년이 1%대. 예, 올해도 어려운데 내년 경제가 그거보다 더 안 좋다는 것은 기저효과까지 생각을 해볼 때 예.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23년 경제가 예, 예. 금리 역습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예,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예. 있습니다. 다만 실물 경제 관점에서 예. 미국 경제가 2008년에 마이너스 찍었고 예. 또 2020년에 마이너스를 예, 찍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근데 23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찍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물론 금리의 역습이 있지만 예,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엄청난 대응 전략이 있잖아요. 예,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리쇼링 정책이라든가 예.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이것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나 예. 이런 산업을 일으키고 예. 세계 주요 기업들을 예. 거의 반강제적으로 예, 데려오는 예. 예. 그런 것으로서 나름 성장세를 그냥 연착륙으로 만들 수 있는 예. 급격한 뭐 마이너스 침체가 아닌 예, 예.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는 예, 예. 그런 경제 국면이라고 생각되고 예. 급격한 침체라기보다는 그냥 서서히 어려워지는 예, 예. 예, 그런 경제로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교수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저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거대 대국인데도 탄력적이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2분기 때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예, 실제 GDP가 잠재 GDP 11% 밑으로 떨어졌고요. 네, 네. 그만큼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여버린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리고 2020년 3, 4월 달에 미국의 고용이 약 2,200만 개 줄어들었거든요. 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단히 탄력적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4분기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상품이 좀 덜 팔리면은 네.
또 갑자기 고용을 좀 줄여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모든 자산 가격, 특히 미국 GDP고 연착륙은 없다. 네. 경착륙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어떤 동태적인 성격상 예, 그렇게 급등 급락 예, 뭐 그렇게 그런 보고 모습이다. 있습니다. 예. 뭐 GDP도 그렇고 네. 뭐 주가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특히 고용 통계 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예, 고용이 지금까지는 뭐 괜찮죠. 네, 괜찮았습니다. 뭐 8월까지는 예상보다 네. 높게 전망했는데.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네. 그런데 저도 뭐 미국 경제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고용이 4분기에는 감소하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물론 네. 지나봐야 되었습니다만 예. 또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줄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네. 소비 심리가 더 일찍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요. 예, 또 소비 자체가 줄어들거나 고용 침체도 이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맞물려서 22년 또 하반기 또 23년 경제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가 이 더 찬스라는 이 훌륭한 책에서 강조하시는 그 부의 기회로서 예, 아시아를 좀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기회는 아시아에 있다라는 멘트까지 하셨거든요. 예,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아시아를 이제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예, 뭐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 세계 경제 풍향계, 그다음에 스티븐 노치, 에일드 교수 같은 분들은 네.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로 수출하니까요. 네. 우리 수출이 어디로 잘 되는가 그거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예, 최근에 저 미국 수출 비중 올라갔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수출에서 미국, EU 비중 줄어들고요. 네. 그동안 중국 비중이 2000년에 10%에서 26%까지 올라가다가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돼 23%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대신 그 아세안 비중이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00년에 한 11%에서 올 상반기 한 19%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은 저는 아세안 경제가 빨리 성장한다. 네. 예,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면 어디선가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85년 9월 플라자 협의로 90년까지는 일본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됐죠. 네. 네. 예, 그리고 95년에서 2000년까지는 미국에서 정보통신 혁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예.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일시적으로 6,000까지 올라갔다 1,8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서 저는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20년과 21년 사이.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보는 거는 뭐 미국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네. 미국 주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물론 시가총액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네. 근데 미국 자금 순환에 나오는 미국 주시장 모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작년 4분기가 334%였어요. 네.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고요. 지난 22년 평균이 한 186%였거든요. 네. 뭐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그리고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도 금융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작년 4분기 54%까지 갔거든요. 네. 2000년 IT 거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네. 한 48% 안팎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역사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난 10년만 보면은 미줌이란 단어도 나오는 것처럼 네. 사실 뭐 젊은 분들은 지난 10년간 미국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 미국에서 IT 거품 붕괴되고요. 네. 미국 S&P 500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제자리에 오기는 꼭 10년이 걸렸어요. 네. 지난 20년 동안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네. 그 회사도 보니까 2000년 정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꼭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2000년 IT 거품 그때보다도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 주가는 박스권이고요. 네. 대신 상대적으로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우리 코스피 예.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예, 미국 주가보다 올 평균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저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아세안 경제가 높이 성장하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네. 뭐 그런 나라 지금 뭐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상대적으로는 예. 미국보다는 나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3년의 위기를 지나서는 예, 또 그런 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예. 상당한 기회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 기회가 오면은 그런 나라도 어려워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예, 그때 우리가 부를 아시아에서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 어제 보고서였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보고서에서 보니까 인도 GDP가 영국을 넘어서서 예, 5위로 예.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성장세죠.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그려보시면서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경제를 한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네.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에 있구나. 사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1%로 떨어지는 과정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노동력 감소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제가 인도, 베트남 네. 이 가봤지만 젊은 나라잖아요. 사람들이 참 젊더라고요. 네. 젊은 나라. 예. 예. 그것도 보고 계십니다. 예. 40년이라고 이렇게 또 연구 경력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릎 꿇고 무슨 무릎 말씀이에요? 꿇고 말씀을 좀 뭐 오래 공부한다고 잘한 거 아닙니다. 무릎 꿇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 내공에서 나오는 이 경제를 보는 그런 뷰 이거는 뭐 저도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힘 아닌가 그런 생각을